No. Why number 99. Which Nephite king had the gift of interpretation? 번역의 은사를 가진 니파인 왕은 누구였는가?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이에 이제 리마이가 암몬의 입으로부터 모사이아 왕이 그러한 새긴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또한 암몬 역시 기뻐하였더라. 모사이아서 21장 28절. 더노. 모사이아서 21장에는 리마이 왕이 북쪽에 있는 제이라헤물라 땅을 찾기 위해 니파이 땅에서 소규모 원정군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정대는 길을 잃었고 결국 금속판 모사이아서 21장 27절에 새겨진 그들이 발견한 뼈를 발견한 사람들의 기록이 포함된 야렛 유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색대는 이 기록을 가지고 돌아와 검사를 위해 리마이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본문은 리마이가 고대 기록을 직접 읽을 수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리마이는 암몬의 입에서 모사이아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사를 받았으니 그로 그러한 판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사이아서 21장 28절 고 나와 있습니다. 1837년 이후에 몰몬경 판본에서는 모사이아 왕이 통역이나 번역이라는 신성한 은사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몰몬경 1830년 판에서는 베냐민 왕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 구절이 나옵니다. 로열 스코센에 따르면 몰몬경의 1837년 판은 명백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 베냐민에서 모사이아로 바꿨다고 모사이아서 6장 4, 5절은 모사이아가 왕이 된 지 3년 후에 베냐민이 죽었다고 지적하며 암몬을 보내 지니프를 리마이의 후손 찾도록 보낸 사람은 베냐민이 아니라 모사이아였기 때문입니다. 스코우제는 1837년 인쇄본에서 이 수정은 인쇄업자의 원고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셉 스미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가 그 변경을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스코우젠의 몰몬경 최초의 본문은 모사이아서 21장 28절의 읽음을 베냐민으로 되돌립니다. 몰몬경 1837년 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사실은 1830년 판에 이어서 4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모사이아가 아니라 베냐민 왕이 야렛의 형제에게 주어진 계시가 그의 시대에 공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이 언급도 마찬가지로 1849년에 올슨 프렛에 의해 모사이아로 바뀌었는데 이는 조셉 스미스가 1837년에 개정한 내용과 본문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들에 원래 나오는 모사이아 대신 베냐민이 등장한 것은 본문의 초기 전달에 있어서 오류로 쉽게 설명될 수 없다고 스코세는 주장합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조셉 스미스와 올슨 프렛이 본문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몰몬경 이야기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휴 니블리는 베냐민과 그의 아들 모사이아가 모두 야렛 사람의 기록을 볼 수 있다고 제안한 최초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니블리는 이어서 4장 1절의 후판에서 베냐민의 이름을 초판에서 모사이아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니블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사이아가 문제의 기록을 보관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의 아버지 베냐민도 그 기록을 보관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평생 책 애호가의 열정을 나타낸 사람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 모사이아에게 왕좌를 넘겨준 후에도 그는 계속 살았고 그가 사랑하는 기록들 사이에서 많은 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 중에는 24장 야렛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판은 모사이아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었던 모사이아 통치 초기의 제이라헤물라에게 가져왔습니다. 모사이아서 8장 9에서 15절. 제레미 윈보르그의 베냐민 왕.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스코세는 니블리의 제안에 따라 리마이 백성이 제이라헤물라 땅에 도착했을 때 베냐민 왕은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며 나중에 야렛 사람의 기록을 포함한 기록들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몰몬경의 연대기를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죽기 전에도 여전히 기록을 볼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기록에 있는 예언이 그 당시에는 계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조셉 스미스의 1837년과 올슨 프렛의 1849년 본문 수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브렌트 A. 가드너는 또 다른 설명을 제안했습니다. 가드너는 베냐민이 아들 모사이아와 동시에 야렛 사람의 기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몰몬이 리마의 백성의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모사이아 대신 베냐민이 말하는 왕이라는 그 기본 기록의 오류를 영속시켰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리마의 백성은 베냐민의 통치 기간에 떠난 첫 번째 지도자 제니프인 베냐민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옴나이서 1장 24에서 29절. 리마의 기록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입력하고 기록에 베냐민을 썼습니다. 몰몬은 그 기록을 사용했고 따라서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본문에 나오는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의존하는 증인인 모로나이가 어떻게 이름을 혼동하고 있어서를 썼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드너의 말이 옳다면 조셉 스미스의 1837년 수정은 몰몬이 수정하지 않은 리마이의 보고서에 있는 오류에 대한 예언적 수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와이. 몰몬경에서 자르지 않은 시트. 성경의 어려운 구절의 읽기나 의미에 대해 수수께끼를 풀 때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역사적 또는 고대 텍스트 연구에서 결정적인 데이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냉정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 제안된 모든 해결책을 식별하고 새로운 정보까지 고려한 후 다양한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은 사람들이 다른 설명보다 어느 정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지배적인 합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우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독자들은 특히 이 문제를 표면적으로 살펴본 후에도 몰몬경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자들은 간과되었을 수 있는 통찰을 분별하기 위해 니파인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더 나은 도움이 됩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대신 모사이아서 21장 28절에 나오는 야렛 기록을 번역한 니파인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과 같은 명백한 모순과 씨름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몰몬경에 대한 더 큰 신뢰와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명백한 모순은 몰몬경의 신성한 교리 메시지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더라도 몰몬경의 저자들은 오류가 없거나 흠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로나이 자신이 그 책의 제목 페이지에 썼듯이 이제 결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잘못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므로 독자들은 몰몬경에 나오는 심오한 가르침과 영원한 교리로부터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베냐민이 성취한 것이든 모사이아가 성취한 것이든 야렛 사람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고 나왔습니다.